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때리고 또 때리면 결국에는 뭐 뚫린다 혹은 나무도 계속 찍으면 결국은 나무도 이제 쓰러지죠. 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는요. 그야말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이대로 가게 되면 뭐 좀 난공불락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사회가 너무도 거대한 벽이 있음을 이제 느끼는데요. 그 과정, 뭐 그 배경, 그 카르텔 이야기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일단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오세훈이가 지금까지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라는 스탠스였었거든요. 오세훈 한국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다. 이거는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태세 전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왜 오세훈이가 갑자기 이러는가 이거죠. 지금까지 오세훈은요 이준석이 스탠스하고 똑같았어요. 사실 부정선거는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인식의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오세훈이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세훈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가 자초한 일. 선관위에 대한 불신에서 잉태된 것이다. 물론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민경욱 전 의원하고는 스탠스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뭐 완전히 부정선거 100% 확신하고 대한민국의 만국의 주범이 바로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정도니까 오세훈하고는 아직도 간극이 크죠. 그렇지만 오세훈이가 부정선거 쪽으로 좀 온 건 사실이죠. 이 정도 발언만 해도요. 여기 쭉 이제 헤드라인만 좀 보시면요. 견제받지 않는 왕국.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세훈이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슷한 뉴스가 관련 뉴스 40건 전체 보기 40건 뿐이겠습니까? 거의 모든 언론이 오세훈의 이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보면 오세훈, 한동훈, 나경원, 여당 잠룡들의 선관위 때리기. 이것도 이례적인 기사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경원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경원도 여당 잠룡입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사정을 빨리 이제 이거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세 사람 다 아마 대선이 열리면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고마운데 상당히 이제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정치인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정치인들하고 운동가들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요. 운동가들, 이제 광장에서 나가서 막 열심히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아스팔트 우파들, 운동가들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제도권에 대한 영향력은 그럼 어디가 더 크냐? 당연히 정치권이 압도적입니다. 제도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정치권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죠. 광장에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만 조성해 줄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저항권을 지금 발동시키고 저항권을 행사한다라고 다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같은 거는 저항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평화 집회는 저항권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럼 이 저항권을 언제 쓰느냐? 대통령 탄핵 그게 인용이 될 때, 파면이 될 때 이제 저항권이 발동되겠죠. 근데 그거는 벌써 근데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도 말하기가 좀 저어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저는 원래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자, 여기 운동가들이 있죠. 아스팔트 우파들. 또 여기 이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제도권 정치인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가가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널리스트라고 아마 100번도 넘게 이야기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저널리스트형 유튜버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널리스트하고 또 운동가하고 또 다르잖아요. 운동가는 오직 한 길만 있는 사람들이고 정치가는 또 그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널리스트 역시도 뭐 한 가지 길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저널리스트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치 분석을 될수록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저널리스트라도 우파형 저널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저런 이야기도 해보는 거예요. 운동가는 한 가지만 계속 하잖아요. 저는 그 운동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여기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김기현 여기 세 명의 오선 의원들이죠.
열심히 하는 거 정말 보기 좋고 박수를 칩니다. 저도 그래서 성원을 하지만 이분들도 나름 정치적 어떤 그 고려가 있죠. 만일의 사태, 만약의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기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모인다라는 그 자체는 저항권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그거 쭉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저항권은 시위 형태가 되지 않으면은 저항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도 잘 사는 선진국에서도요. 저항권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시위를 하죠. 시위를. 거리 시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고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 구하기에 지금 뛰어든 것은 고맙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세훈이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툭 이렇게 바뀐 듯한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갖고 직접적으로 타격한 건 아니에요. 선관위가 지금 개판이잖아요. 그 내부가 가족회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회사. 그 말이 안 되는 게 국가기관이 어떻게 가족회사가 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가족회사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딸, 그리고 뭐 나와 관련된 어떤 친인척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을 더 권장한다라는 식 아닙니까? 이왕이면 뽑을 때 친인척을 먼저 배려한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을 먼저 배려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로 가장 부패한 집단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알려졌잖아요. 심지어는요. 전임 사무총장은 퇴직 후에도 선관위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이제 보니까 비밀 핸드폰이었네. 선거가 있으면은 그 무렵에 정치인들하고 여야 정치인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 이런 것이 지금 다 드러났어요. 이거는 완전히 선거 공작이죠.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저들이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큰 이유 중에는요.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나려고 하면 선관위 전체가 한 통속 이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그걸 눈 감고 있을 수가 없다. 분명히 거기서 누군가는 나와서 뭐 이실적고 뭔가 이렇게 뭐 고변을 했을 것이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공익 제보가 터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선관위 전체가 한 가족이었다. 똘똘 뭉쳐 있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채용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정한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게 알려지고 뭐 등등 하니까 이제 오세훈도 어떠거라 선관위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조직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고 국민 여론이 너무도 나쁘니까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것도 자기 나름의 이제 대선 전략이죠. 일종의 꼼수입니다. 이것도요. 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우리 여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을 보면은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죠. 거기다가 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하는 걸 봐서는요, 이들은 벌써 입으로는 대통령 구하기라고 하지만 사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변한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헌재가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거든, 아직은. 여론 지지율 동향을 봐도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 인용 파면해야 된다가 훨씬 높아요. 대통령을 기각해가지고 직무 복귀시키다가 지지율이 아주 낮다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15% 이상 차이 나요. 그건 변하지 않더라고. 쭉 가거든. 그리고 헌재가 지금 달리 압박을 당한 어떤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 문영배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격으로 문영배가 그냥 탈탈 털렸죠. 뭐 그런 일들 그리고 뭐 정계선이라든가 뭐 이민선이라든가 등등 했어요. 개인의 신상 비리 혹은 부적절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이번에 노출이 되면서 그런 걸로 공격을 좀 당했고 헌재 내부에 TF팀이 있다. 중국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상하다. 헌재가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닌가? 민주당하고 손잡고 지금 뭔가 지금 탄핵 공작을 하고 있는가? 공격은 많이 했지만 결정적으로 헌재가 완전 뭐 코너로 몰린 정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모였고 여의도에서도 모였고 전국적으로 광주에서까지 태극기를 들고 엄청난 집회를 했고 동대구역 뭐 그리고 부산역 광장 엄청난 집회를 했죠. 근데 그런 게 전부 평화 집회였잖아요.
과연 헌재가 겁을 먹었겠습니까? 헌재 직원들이 큰일 났다. 내가 잘못하다가 나 죽겠다. 이런 상황에 그런 느낌이 들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니에요. 헌재 겁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벌써 집회 그 거대한 집회도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벌써 지나간 이야기가 돼버리잖아. 그냥 일회성 행사인 거야. 돈이 많이 들어간 거대한 집회를 한번 한 겁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집회를 했는데 그걸 정치권에서 받아 먹지 않잖아요. 그걸 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갖고 전부 자기 정치를 한다니까요. 지금 전부.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 야권도 그렇고 전부 벌써 조기 대선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김문수 장관까지도 저는 말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현명한 태도라고 봐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넉넉고 있다가 조기 대선 진짜 그게 가셔야되고 진짜로 딱 이렇게 장이 펼쳐지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이재명한테 갖다 바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부에 이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곁들이면서 하는 게 저는 저널리스트라고 보거든요. 저보고 자꾸 운동가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 그랬습니다. 저는 애국자도 아니고 운동가도 아니다라는 말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 그렇게 보지 말고 저를 그냥 하나의 저널리스트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제시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냥. 저 의견을 주십시오. 그 밑에다가. 그러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또 다를 때는 서로 이렇게 토론도 좀 해보시고 댓글을 다실 때 저보고 하는 댓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끼리 댓글을 갖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야 돼요. 원래는. 제가 일일이 그 많은 댓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거기 있는 댓글끼리 이렇게 가끔씩 제가 최상단에 뭔가를 고정을 해놓잖아요. 거기서 서로 토론을 해보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저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파, 애국, 우파, 자유, 보수를 지향하고 사랑합니다. 예. 다만 제 하는 그 방송의 스타일이 저널리스트다라는 것을 제가 또 강조해드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볼 때 홍준표하고 오세훈은요 큰일 났습니다. 명업치고 한업치니 발 묶인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한 자릿수에 지금 갇혀 있죠. 김문수가 뜨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김문수가 없었더라면요. 한동훈과 함께 삼각 트리오가 되면서 세 사람 다 한 10% 정도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가 떠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한 자릿수가 됐잖아요. 김문수가 등장하면서 다 정리했어요. 제가 볼 때는. 오세훈도 정리, 한동훈도 정리, 홍준표도 정리. 한동훈이 망한 것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신자 프레임보다도 그것도 일부 있지만 김문수가 뜨면서 한동훈이 죽었습니다. 그게 제일 커요. 김문수 없었으면 한동훈 지금도 아마 1위 하고 있을 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볼 때는 김문수가 아마 막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겁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대체제가 뜨면은 원래 가짜는 진짜가 뜨면 가짜는 내려갑니다. 예, 그거였어요. 자, 김문수는 그야말로 진짜죠. 그 사람은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조금 있고 다소 올드한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뭐 일각의 의심이 있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라든가 걸어온 길, 서사 드라마 그야말로 개인 자체가 거대한 서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박정희 대통령 삼성개헌 그거 반대하다가 무기 정학을 맞아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구제 받아가지고 2달 정학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경북고등학교입니다. 영천 출신이잖아요. 요즘 본인이 영남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문수 장관은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영남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영천 출신에 중학교도 경북중학교, 고등학교도 경북고등학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영남, TK 이쪽 사람이죠. 그거를 잘 이렇게 뿌리 내리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 소위 국민의힘 안에서는 탄탄대로를 달릴 수가 있다. 자, 명태균, 오세훈 7번 만나 오세훈 척 정치 사기꾼의 주장이다. 저는 요 두 사람이요 한 자릿수에도 갇혔지만 명태균 리스크 때문에 아마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홍준표하고 명태균 사이에는 지금 고발전이 지금 터졌는데 홍준표가 명태균 관련해서 9건을 고발했어요. 9건. 고발 건수가 9건이라니까. 이게 다급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근데 오세훈도 마찬가지야 지금. 오세훈은 돈이 직접적으로 오간 그 정황이 나타났잖아요. 본인이 보낸 건 아니고 뭐 자신의 후원 회장이 뭐 보냈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자체가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충분히 이제 짐작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오세훈이가 요거 한번 찍어볼까요?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에 대한 불신에서 잉태되었다.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은 맞는데 그는 아직 멀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세훈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지금 뭔가 지금 아닌 척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일에 오세훈이가 알면서도 부정선거를 부정한다 그러면요. 어떤 카르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사람도 그러면은. 그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차기 주자로 지금 뛰는 사람들 중에는 김문수가 그나마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접한 어느 정도 이렇게 전향적인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들었고요. 최근에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만일에 대선에 뛰어들게 되면은 만일에 이제 이게 조기 대선이 진짜 열리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뛰어들 것으로 봅니다. 저는. 황교안 총리가 이제 완전히 부정선거를 등에 업고 이제 뭔가를 또 이렇게 전달하려고 애쓰겠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해도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는요 정해진 어떤 길이 있고요. 그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를 그 기본적으로 그 심리의 그 재료로 쓰지 않았잖아요. 그거 전부 기각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떤 정인들 전부 이렇게 차단을 시켜놨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굴러왔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게 뒤집힐 만한 그런 어떤 뚜렷한 요소가 아직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은 이 셈법이 빤하죠. 예. 그리고 좀 애틋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대통령을 구하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구하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참 같은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그런 간극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거는 그대로 또 우리가 또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정치 유튜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1번이에요. 대통령이 일단 직무 복귀하는 게 1번이라고 하는 것 관련 영상을 수도 없이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 게 90 몇 개 나가면은 이런 말들 하는 것들 요 최근에 와서 조금 해서 그렇지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대1 비율 뭐 이 정도 될까? 9대1도 안 됩니다. 훨씬 더 큰 비율입니다. 뭐 95대5쯤 될까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극히 적은 숫자가 가끔씩 제가 이런 식으로 현실 진단, 현실 팩트 체크 뭐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식으로 제자리 돌아와서 약간 뭐 냉철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것도 좀 되돌아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로지 대통령 구하기 이것만 외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여당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지만이 현재 재판관들도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여기 질이 밀려나게 죽어 있으면은 대통령을 어떻게 구합니까? 광장의 힘으로 진짜 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현재 재판관들 겁을 낸다고 봅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집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겁을 낸다고요? 누가 겁을 낸답니까? 겁 내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외곽의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다. 그걸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그야말로 헌재 재판관들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때문에 지금은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터질 수가 있는데 이런 속에서 윤 대통령을 이제 지키고 구하려고 하는 것은 1번은 물론 직무 복귀지만 2번은요 차선이 필요한데요. 정권을 넘기면 안 되잖아요. 정권을 지키면서 그 정권이 가급적 김문수 같은 사람에게 갔어요. 대통령을 지킬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설령 잘못되더라도 사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거요 금방 끝납니다. 대통령이 만일에 이제 탄핵 선고에서 정말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2달 안에 끝내야 되거든 대선을. 그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그냥 급당합니다. 완전히 이재명한테 잡아먹힌다니까요. 자칫하다가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